컴프의 영화책. 오늘의 영화는 빔 벤더스 감독의 2023년 작품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이 영화는 그 야쿠쇼 코지라는 일본의 국민 배우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안성기 배우처럼 꽤 유명한 배우인데, 쉐리 댄스라는 영화를 했었고, 큐어라는 영화 저는 그 정도 봤었던 것 같고, 일본에서 꽤 유명한 배우고, 빔 벤더스 감독은 베를린 천사의 시,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쿠바에서 연주를 하는 할아버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입니다. 빔 벤더스 감독. 그 감독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공공 화장실 개선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안도 타다오 뭐 이런 유명한 건축가들이 일본 공공 화장실을 개조하고, 그 화장실이 배경이 되는, 그래서 야쿠쇼 코지라는 히라야마라는 이 역할의 배우가 화장실 청소부입니다. 일본 도쿄 토일렛 이렇게 써여 있는 옷을 입고 청소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대략 그 청소부의 일상의 어떤 반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아침에 빗자루질을 하는 한 동네 할머니의 빗질 소리에 히라야마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지품들을 하나둘 챙겨서 문 밖에 딱 나가면서 오늘 하늘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씩 한번 웃죠. 그 장면이 멋집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자판기에 가서 보스 커피를 하나 뽑아서 자신의 작업용 조그만 차량을 타고 올드팝을 들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이 차에 CD도 아니고 MP3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근데 시대는 핸드폰이 있는 시대죠. 핸드폰이 있는 시대고 카세트 테이프, 처음에는 여기 80년대인가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넣는데 이랬는데, 그리고 그 영화의 화면 비율도 4:3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10분 정도를 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히라야마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일본어를 할 때 뭔가 다른 외국어를 듣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요.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점심이 되면 신사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푸스 필름 카메라를 꺼내서 나무에 비치는 햇살을 찍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쿠키 영상을 보시면 코모레비 하고 나무 사이 햇살에 비치는 모습을 표현하는 일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고 이제 퇴근을 하면 동네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허름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책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이게 하루의 루틴이고 이제 주말이 되면 빨래를 하고 자신이 자주 가는 단골 선술집 같은 데 와서 술을 한잔하고, 그리고 헌책방 같은 데 가서 옛날 책들을 또 이렇게 삽니다. 이 정도가 이제 주말 루틴.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한 남자 히라야마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루틴에 이제 일상에 조카가 찾아오면서 조금씩 이제 군열이 생기죠. 조카가 찾아오고 같이 일하던 청년 하나가 일을 관두게 되면서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니까 동생이 조카를 데리러 오면서 동생을 보면서 조카를 떠나보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일상의 어떤 반복된 삶의 어떤 균형감 있고 소박한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점도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진 남자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자신이 가진 그 전에 어떤 직장이든 가족이든 그 삶의 어떤 상처와 크다란 데미지를 입고 그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삶을 버리고 자신만의 어떤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청소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그 흐름에 빨리 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적응하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반복된 일상의 어떤 루틴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 편안함이 있습니다. 일상이 주는. 그래서 이 남자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떠나버리고 반복되고 단순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상처를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히라야마의 얼굴이 가득 찬 화면을 보면서 우는 표정에 웃음을 짓고 웃는 표정 속에 슬픔이 담겨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슬픔에, 그 고통에 일상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처럼 저에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시대는 핸드폰이 있는 시대인데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아날로그적입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고 올드팝을 듣고 목욕탕에 가고 화분을 키우고 아침에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있죠. 화분을 키우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그런 대사 중에 주변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건물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그 선술집에서 그런 얘기 하죠. 왜 이대로 가만 놔두지 않는지, 왜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하고 사라지는지, 그런 투덜거림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본적인 그런 게 있죠. 과거의 것들을 계속 지니고 살려는, 여전히 도장을 쓰고 여전히 CD나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LP가 한때 그러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지 않는 그런 좀 일본 사람들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린 잘 살아왔고 이대로 가만 놔두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히라야마가 마지막에 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선술집 전 남편과 뭐 그림자 밟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림자가 겹치면 색깔이 진해지는 거라고,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수가 있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라야마도 삶도 그 일상도 조금씩 자신의 뜻이 아니지만 외부와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든 조카가 왔지만 그래도 2층에 가서 화분에 물을 주려는 그 히라야마의 처절한 일상을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또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다양하게 해석될 지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상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 소박한 삶의 어떤 태도가 너무 좋게 보이는 영화일 수도 있지만, 상처를 받은 한 남자가 그 삶을 견디기 위해서 저렇게 일상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지우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그렇게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조카와 자전거를 타면서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이 강이 흘러서 바다와 만나는지. 하지만 히라야마는 동생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는 서로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꼭 모든 게 다 연결되거나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지금의 삶을, 지금을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의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그 일상의 루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그 일상들이 다시 중첩되어서 이미지화돼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라야마가 햇살이 비치는 나무를 사진으로 필름 카메라로 계속 찍어서 보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 하루하루의 기억이 다시 꿈속에서 중첩되어서 다시 이미지화되고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또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라야마는 어떤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고 그 일상, 그것들을 잊거나 견디기 위해서 이 일상은 아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일상이 주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루틴을 살아가는 그게 주는 일종의 편안함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참 뜯어보면 참 여러가지 할 얘기들이 많은 영화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저도 뭐 아침에 그런 루틴이 있는 생활들을 하고 있지만 참 그렇게 해서 삶을 뭔가 견뎌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안 되면 너무 막 힘들 것 같아서, 아침에 1시간을 뭐 책을 보거나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그게 그냥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을 견디려면 그 아침에 그런 루틴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다들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영화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 밤신에서 보면 그 동생 만날 때도 그랬지만 2층에 보면 불이 보라색, 핑크색 불 같은 게 켜져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아파트에도 가끔 그런 색깔의 등이 켜져 있는 베란다에 켜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거 식물등입니다. 식물등. 예, 식물에 광량이 부족해서 빛을 인위적으로 켜가지고 식물에 빛을 주는 건데, 아마 그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물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2층에 보라색 빛깔로 약간 야사시하게,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색깔이 흰색이나 그런 자연 조명 빛깔을 또 제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식물등인지 압니다. 그게 있었고, 히라야마가 신사에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 찍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로모 LCA라는 그 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필름 카메라입니다. 그냥 아날로그적이고 뭐 줌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 카메라의 10계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찍힐지 생각하지 말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찍으라고, 엉덩이 높이에서 뭐 그냥 찍으라고. 그 로모 카메라처럼 이 올림푸스 필름 카메라를 뷰파인더 보지 않고 그냥 찍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장면이 로모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영화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인데, 그 영화도 일상의 어떤 반복된 삶을 사는 버스 운전사가 시를 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참 좋습니다. 패터슨 영화 보면 어느 날 아내가 쌍둥이 관련 뭐 이런 거 임신을 했나? 뭐 꿈을 꾼다 이러는, 그 쌍둥이를 생각하면서 매일 똑같이 다니던 그 버스 노선의 길에서 갑자기 쌍둥이가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신 일상 속에 자신이 관심사가 되는 것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동차 브랜드를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길에서 계속 그 차가 계속 보입니다. 그 이제 자기가 관심 가지는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상의 어떤 작은 변화와 이런 것들을 또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 패터슨입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굉장히 섬세합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고 화분에 물을 주고 뭐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항상 듣는 그런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늘을 이렇게 보는 장면 있죠. 씩 웃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잠시 손님 때문에 밖에 나와 있어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죠. 그런 작은 행동들이 또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만의 어떤 그런, 그걸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의 어떤 소중함을 이렇게 계속 인식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씩 웃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음악은 너무 좋죠. 음악 카세트 테이프로 나오는 음악들이 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아는 음악도 있고 잘 모르는 음악도 있지만 과거의 어떤 시간들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쨌든 그 표정, 야쿠쇼 코지의 그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 영화의 그 모든 것을 말해주죠. 안감이 교차하는 그런 표정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는 4:3 사이즈로 만들어서 과거의 어떤 빈 벤더스 감독이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 오지 야스지로라는
꽁치의 맛이라든지 뭐 동경 이야기 이런 영화 몇 편을 봤었는데 저도 굉장히 뭐죠? 정적인 화면에 굉장히 일상을 잘 담아내는 그런 감독입니다. 예, 일본 감독인데 그 감독을 오마주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4대3 사이즈의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봉산 눈길을 걷고 있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부에나비스타 술사클럽 잠깐 얘기할까요? 이 영화 너무 좋은데 쿠바에서 그냥 구두 닦기 하고 술집에서 일하고 이러는 할아버지들을 모아서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빔 벤더스 감독이 이거 몇 년도지? 1999년도 정도? 근데 영화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습니다. 저 한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엄청 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들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칸델라 이런 거 술집 가면 꼭 신청하고 부에나비스타 소살클럽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내한을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LG 아트센터에 그 당시 공연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엄청 비쌌던 건 그걸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컨트라베이스 연주하던 할아버지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요 그거를 녹색 청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연주를 하시는 현장에서 근데 그때 그 공연을 못 봤으면 이분들이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미 그 공연 이후에 얼마 후에 또 할아버지 한 분 돌아가셨고 그래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빔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 2023년도 작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안녕.